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성하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쓰는 특강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본인을 소개하면 본인은 왕교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는 2009년부터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금융권 취업과 관련돼서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하고 이력서를 도와주는 거, 쓰는 걸 도와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된다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약간의 자소서하고 이력서 쓰는 요령을 설명할까 합니다. 특성하고 자소서를 쓰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놀랬냐면, 첫 번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인터넷을 보고 또는 그 전에 선배들 걸 보고 많이 베끼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여러분들을 지금 함께 도와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300명 이상을 금융권에 취업시킨 것 같습니다. 그 300명 이상의 자소서를 쓰면서 각자가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자소서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르듯이 자소서도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걸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좋은 자소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소서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 될지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작성을 한다면 무난할 걸로 생각합니다. 많은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멀리는 경주, 부산, 전남, 충청도, 또 경기도까지 해서 정말 저를 아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는 작년에 선배들이 취업했던 자소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왜 보여준 적이 없냐면 일단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선배의 사생활 비밀도 있죠. 너무 쉽게 접근하시지 말고요. 자소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면접장에서 매우 당황해할 겁니다. 면접관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었다면 면접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소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자, 20명, 50명 최고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하는 데 있어서 많이 채용하지 않잖아요. 보통 20명, 40명, 많으면 100명. 우리은행이라든가 예전에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번 이렇게 40명, 50명씩 이렇게 채용했는데요. 과연 이 채용을 이렇게 할 때 몇 명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학생들이 지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쟁률 말입니다. 경쟁률. 이 경쟁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면접장까지 갈 수 있는 확률과 그렇지 않는 확률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소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작성하는 요령이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 많이 느껴져요.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 통과하는데 70%를 잡아옵니다. 참고로 대학생들은 제외하고요. 대학생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약 40명 정도의 채용 규모다 그러면 국민은행입니다. 작년 국민은행 규모로 40명 채용을 했는데요. 학교에 추천서가
전국의 특성화고 상업계열이 약 20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0개 학교에서 국민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전형에 통과한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일까요? 학교당 4명에서 5명 정도의 추천서가 가는데요. 5명만 잡더라도 200개 학교면 1000명입니다. 이 1000명 중에서 40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 1000명을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일일이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할 수가 없겠죠?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는 일단 이력서에서 30% 정도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력서에서 30% 정도가 탈락하는데요. 이력서 작성 요령입니다. 이력서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30% 이상을 탈락하니까 이건 직관입니다. 물론 서류 전형이니까 면접관들이라든가 서류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보겠지만 천장이라 되는 이런 이력서를 단시간에 불과 일주일 안에 4, 5일 안에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력서 작성은 여러분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사진입니다. 이력서 전체의 약 70%도 사진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생 언니들이라든가 대학생 오빠들은 어떻게도 하죠? 사진이를 한 명에서 수정하고 고정하기 위해서 사진관에 가서 오샵 처리를 하죠. 오샵. 이렇게까지 해서 많은 경비가 50만 원 이상의 경비를 투자한다는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여러분들은 대충 찍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감독관 입장, 서류 전형 담당자 입장에서 사진을 봐야 돼요. 그러면 사진 어떻게 찍어야 되겠냐 이거죠. 사진은 최소한 3가지 기본이 있습니다. 사진의 3가지 기본. 사진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미모를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모를 보는 쪽은 연예인 쪽이 되겠죠. 연예인 쪽에 여러분들이 진출하신다면 주연급 여배우들을 하신다면 미모 있게 하겠죠. 그런데 영화배우도 나눠 보면 각각의 개성이 있을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는 이유는 사진에서 3가지를 잡아내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성. 사진을 보고 어떻게 정지가 하는지 아느냐 이 학생이 일단 이마에서 나타납니다. 이마. 사진의 이마는 중요해요. 사진에서 이마를 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여자 정치인들이라든가 여자 아나운서를 보세요. 이마를 가리고 있는 사람 봤나요? 대기업 회장님들 이마 가리시던가요? 가리지 않죠. 이마를 가린 쪽은 그분들의 반대쪽에 사시는 분일 겁니다. 이마를 내보인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나는 숨길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성. 그래서 이마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진 찍다 보면 대부분 이마를 가립니다. 전부 가려요.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사진 찍는 친구들의 99%는 가리고 옵니다. 이마를 가려요. 비밀이 많다는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직원이 비밀이 많은 회사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사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도덕심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정직함이에요. 정직하다는 것은 법을 지킬 줄 안다는 거죠. 법을 지킬 줄 안다는 것은 원리 원칙을 지킬 줄 안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회사가 정하는, 회사가 생각하는 회사의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는 꼭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마를 내놓으라니까 이마에 우리나라의 친구들의 90% 이상은 이마를 내놓으면 다 이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마에 어렸을 때 흉터가 있다든가 또는 이마가 여러분들이 상상만큼 이쁘지 않다면 이마를 내는데 앞머리를 이렇게 살짝 쳐서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앞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위에서 머리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거. 이렇게 이마는 살짝 보이면서 머리를 이렇게 한 게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게. 사람 얼굴을 하면
이마를 이렇게 내놓는 게 맞는데 이렇게 머리를 약간 넓게 하는 게 있죠. 단발머리 밑으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가면 안 되겠고요. 이마를 약간은 이마 본인 이마에 정말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살짝 흘러내리는 형태의 단발머리 커트도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보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도 해야 되겠지만 회사는 대인관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원 생활하는 거죠. 혼자 생활하는 것이 회사가 아닙니다. 혼자 생활하는 게가 회사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회사 분위기가 안 좋겠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상대방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은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게 뭐죠? 소통입니다. 소통을 어디에서 보일까요? 사진에서. 귀입니다. 귀를 내보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TV에 나오는 상위 1%들의 삶을 사진 보시면 대부분 귀를 내보고 있습니다. 잘 듣겠다 이겁니다. 훌륭한 리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조금 부족하죠. 상대방한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귀를 닫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일방적으로 맞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현대는 복잡합니다. 지금 현대 많이 복잡합니다. 예전에 농경시대에 단순했던 산업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오늘 지나면 오늘 중요했던 자료가 오늘 중요했던 정보가 내일은 그게 옛날 자료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시시각각으로 받아들이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노력해야 되고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이려면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천님 귀는 어떻게 돼 있죠?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잘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란 말 있듯이 잘 듣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불편합니다. 면접관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귀는 여러분에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내보이는. 자, 여러분들 두 가지 됐습니다. 정직하고 상대방에게 소통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지금 채용 시장에서 여러분 사장님을 뽑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중역을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직원입니다. 직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쾌한 사람, 현대에서는 유쾌한 사람, 유머가 풍부한 사람을 원합니다. 회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미소가 아름다운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친절하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배려심이 높다는 겁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웃는 얼굴에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진 보면 어떻게 찍어져 있죠? 입 다물고 있죠? 입 다물고 있습니다. 입 다물고 찍으면 상대방이 보기에는 화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화나 있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워서 전 세계에 추앙받는 사람 단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인류 역사상. 미소가 아름다웠던 사람 누구예요?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미소가 아름다우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나리자의 미소를 보면서 유안을 삼습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들 일반인들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흉내낼 수 없다면 이빨을 약간은 내보셔야 됩니다. 그럼 웃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빨을 내보이지 않으니까 난 이거 화나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에 화나 있는 사람 앵글이 누가 뽑겠습니까? 앵글이 뽑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항상 웃는 사람, 친절한 사람,
배려심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원입니다. 사장님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직원이 화내면 고객은 도망갈 겁니다. 사장님은 화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화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웃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사진에서 이빨을 약간 내보십시오. 이를 모습을 그림을 제일 잘 못 그리는데 잇몸이 보이게 또 내보이면 너무 추해 보입니다. 잇몸이 내보이지 말고요. 이빨의 3분의 1 정도만 의식적으로 내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웃고 사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라든가 부모님들하고 여행 갔을 때 그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정말 천진난만할 때 웃고 찍은 모습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지나면서 중학교 지나가면서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웃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근육이 약간 경직되어 있어요. 외국인처럼 근육이 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웃을 때 근육이 움직이는 것과 화낼 때 웃는 근육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웃을 때 웃는 근육은 상대방한테 희망을 주고 또 상대방한테 다정함을 준대요. 그래서 웃고 찍으셔야 됩니다. 이빨을 살짝 내놓으세요. 잇몸 나오면 안 됩니다. 3분의 1만. 이빨이 절반 나오면 약간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3분의 1만 조금 내놓고 찍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누가요? 담당자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인사 담당자의 눈에 들어야 소리 전형이 통과할 거 아니겠어요? 이빨을 조금 내보시기 바랍니다. 윗니보다는 아랫니를 살짝 내보이는 게 더 이뻐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서 대부분 아랫니가 좀 더 밝아 보입니다. 아랫니? 윗니? 아랫니가 어떻게? 윗니. 미안합니다. 윗니랍니다. 위에 그 그림은 윗니 그렸는데 윗니를 잘 봐. 살짝. 또 굳이 이빨 내보이시는 친구들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없다면 살짝 내보이면 굉장히 상대방한테 상큼한, 쾌활한, 좋은 느낌을 줄 겁니다. 이 세 가지 봅니다. 이 세 가지면 서류 전형은 1000명 중에서 바로 통과시켜줍니다. 30% 탈락시키는 거니까요. 30%. 그 다음 또 이력서에서 주의할 것은 사진이 가장 중요하고요. 전체 사진의 70% 이상은 이력서는 사진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한테 배려심이 나타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메일을 작성하죠. 근데 이메일은 누구를 위한 이메일입니까? 이메일이 본인을 위합니까? 상대방을 위한 이메일입니까? 그죠? 상대방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는 이메일 주소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왔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메일 주소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저 이름 쳐보세요. 한글로 치래요.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메일을 역으로 해놨어요. 역으로. 생각이 없는 거죠. 이메일은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가 엉뚱하다면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될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여러분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메일이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메일 주소는 금융권 종사자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쓰신다면 굉장히 좋겠죠. 참고로 선생님의 이메일은 ETF입니다. 금융을 공부한 친구는 누구나 알 겁니다. 금융 쪽에 종사하기 위해서 금융 자격증을 공부한 친구는 ETF라면 어떤 건지를 누구나 알아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에서 이 학생은 금융권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메일 주소 엉뚱하게 욕을 작성해 놓는다든가 여러분의 이름 또 여러분의 별명을
한글로 영어 영문판에서 한글로 이렇게 치게끔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메일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이런 쪽의 이메일 주소면 좋겠습니다. 은행이라면 그러니까 뱅크 천사라든가 그렇겠죠? 뱅크 천사. 뒤에가 네이버가 되었든 지메일이 되었든 네이트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뒤에 포탈은 상관이 없고 앞에가 중요한 거죠. ELT라든가 그렇죠? 은행권이라면 ELT, 증권사를 목표한다면 ELS 좋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 정말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러분한테 가산점 반입니다. 되게 이 두 개가 한눈에 봅니다. 담당자들은 여러분들 작성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보고 이메일 들어오는데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난에 있습니다. 보면 이 사진과 이 이메일 주소를 나는 거의 같은 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력서가 양식이 나옵니다. 아마 이 정도 해가지고 서류 전형이 탈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쓰라고 하니까 예전에 취득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쓰기 시작한 연대기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작성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공고문이 있을 겁니다. 이 공고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우대 자격증이 표시되어 있어요. 우대 자격증을 먼저 쓸 겁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우대 자격증. 금융권 처음 오픈한다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텔러 이런 순서로 쓰는 겁니다. 중요한 순서로 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왜? 여러분들의 서류는 5초에서 10초면 탈락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5초 안에 여러분들 어필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나타내야 되려면 가장 중요한 자격증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금융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을 먼저 써주는 겁니다. 뭐 작년이었다면 파생을 먼저 썼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파생이 없으니까 지금 증권투자권유대행도 써야 됩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 펀드투자권유대행, 은행 탈락 이 순서대로 자격증을 나열해 주신다면 아마 담당자가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친구는 자소서를 읽어보지도 않을 겁니다. 자소까지 하지 않겠죠. 일단 서류장 통과할 겁니다. 100% 통과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우대 자격증을 쓰지 않고 회사에서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회사에서는 조금 덜 중요한 자격증을 나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불합격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반드시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 공고문을 보시면 우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요. 없는 기업 없습니다. 우대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회사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회사는 인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자격증을 먼저 쓰는 거. 이걸 뒤에 쓰면 여러분이 불이익 받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력서는 아마 훌륭한 이력서가 될 것입니다. 사진 찍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주위 분들한테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경험을 해서 많은 친구들을 합격시켰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친구, 소통을 잘하는 친구, 또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도 나타납니다. 자소서에서 쓰기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첫 페이지에 있는 거 중요한 여러분의 합격률의 70%를 좌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